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집합건물 건축 전 토지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 및 배당 범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 분쟁 쟁점 458쪽에 나옵니다. 보실까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 집합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토지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근저당권의 배당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문제예요. 보시면 자, 이렇게 있고요. 토지가 있는데 갑이 있고, 갑이 이 토지를 이렇게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도 이렇게 지분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갑이 병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 피담보 채권 최고액이 2,200 얼마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채무는 한 2천 정도 된다. 2천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아직 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경매로 넘어갑니다. 뭐가요? 을의 지분이 경매로 정에게 넘어갑니다. 낙찰. 정이 이렇게 낙찰을 받아요. 낙찰을 받은 다음에 분할을 해요. 이제 분할을 한다는 건 이렇게 쪼개진 거죠. 이렇게 분할 후 다세대를 건축합니다. 집합 건물이죠. 다세대는. 그래서 이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요. 정이 건축한 거죠. 정이 저렇게 건축을 해서 건물이 올라가는데, 요게 이제 총 9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9세대. 근데 문제는 이제 201호라는 게 이제 하나가 문제가 됐거든요. 이 201호를 원고가 정으로부터 매수를 합니다. 정으로 또 매수한 다음에 원고가 국민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줘요. 근저당권.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 설정해주고 돈을 빌린 거죠, 대출. 근데 이 돈을 안 갚습니다. 이 문제는 안 갚아요. 돈을 안 갚으니까 어떻습니까?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이런 거죠. 자, 임의경매를 이렇게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근저당권자가 원고의 근저당권자가 이렇게 존재하고, 국민은행 토지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기본 이론이 뭐냐면 이렇게 분필이 됐어도 이 갑의 근저당권, 갑이 아니라 병의 근저당권이 이렇게 쪼개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왜? 빨간색이 여기까지 가 있잖아요. 근저당권자는 갑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는 이 전체를 보고, 갑의 전체 지분을 보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거죠. 그만큼 대출을 해준 거고, 따라서 이게 쪼개졌다고 해서 갑으로 몰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전사된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근저당권의 효력이 여기까지 다 전사되는 거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공동담보가 됩니다. 쪼개졌지만 갑과 을이 이 실채무 2천만 원을 전부 갚아야 된다는 취지죠. 이 공동담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서 매수할 때 201호 전유 부분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대지권까지 등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집합건물 등기부의 하나의 등기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01호 전유 부분, 그 다음에 대지권. 자,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2,100만 원에 팔리고, 이게 900만 원에 팔렸다. 이렇게, 돈을 나눌 수는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돈이 나누어졌다. 나눠진 거는 보다는 이렇게 팔렸는데, 배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된 거예요. 국민은행 원고의 채권자, 국민은행 근저당권자가 존재하고, 갑의 채권자, 병의 근저당권자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 이 돈을 201호가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에 팔린 꼴이죠. 3천만 원에 팔렸는데, 이 전유 부분만 따지면 한 2,100만 원 되고, 대지권 900만 원 정도 됐다.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가 9세대라고 했죠.
9세대. 자, 일단 여기서 국민은행은 원고의 채권자 국민은행은 201호에 대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요돈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요. 이 201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는 배당을 못 받아요. 자, 그렇게 정리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대지권에 대해서 그러면 대지권에 대해서 900만 원이 가치가 인정이 되는데, 이 900만 원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거든요. 누가? 이 사람이 더 선순위예요. 이 사람이 병이. 이 국민은행보다는 병이 선순위고, 선순위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9세대이기 때문에 900만 원을 9분의 1로 쪼개서 병이 우선 변제 받는 금액이 100만 원에 한정되는지, 아니면은 2천만 원 모자라는 게 다 받아야 되니까 900만 원 전부 받아야 되는지, 이게 쟁점이 됐는데 900만 원 전부 받을 수 있다는 취지죠. 공동담보 경우에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합니다. 자, 이게 보시면 대책에, 자, 이 법조문은 공동담보와 관련돼서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은 368조, 요거 전액을 받는 거죠. 누가요? 병이. 368조 2항에 나옵니다. 자, 368조 2항은 동일한 채권, 전항의 저당 부동산 등 중에서 일부의 경매 대가를 면조 배당하는 경우에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공동담보가 되는 꼴이기 때문에 지금 요 지분이 날아가는데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65조 단서. 나대지의 저당권자는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병은 이 201호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권이 없다. 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오늘은 좀 복잡하죠. 어떻게 이제 복잡하긴 한데 자세히 보시면, 강의 들으시면 이해는 가실 거예요. 집합건물 건축 전 토지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 및 배당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